만약 내가 아무도 당신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과 성공 사이에 있는 유일한 진짜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소수만이 성공에 도달하고 대다수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막힌 기분을 느껴봤거나 자신의 잠재력을 의심했거나 성공은 운이나 인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 내내 꿈만 꾸고 바라면서도 성공의 높은 단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말해줄게요. 성공하는 사람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운도 재능도 기회도 아닙니다. 바로 욕망입니다. 너무 강렬하고 불타오르며 본능적인 욕망이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만장자들을 20년 넘게 연구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욕망과 단순한 의지를 혼동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원하며 자유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의 욕망은 미온적이고 피상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죠. 그리고 그렇게 행운이 문을 두드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욕망을 집착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욕망은 잠을 설치게 하고 남들이 쉬는 동안 일어나게 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공부하게 만들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덜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게 단순한 동기부여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우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성공하기 전에 1000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1000번 이상이요. 1000번이나 실패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할 수 있나요?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실패보다 더 큰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단순히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막연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상상만 해도 전율이 이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만약 지금 답을 모른다면 당신 삶의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진정한 동력, 즉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도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가난한 기자였고 인맥도 없었으며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수백만 명을 돕고 싶다면 성공의 법칙들을 연구하고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네기는 조건을 걸었는데 힐이 받아들인다면 한 푼도 지불하지 않겠지만 미국 최고의 부자들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이성적으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월급도 보장도 없이요. 하지만 힐은 삶을 바꾸고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폭발하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이후 20년 동안 집요하게 목표를 쫓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하게 목표를 적어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42% 더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욕망을 기록하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약속이 되고 약속은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만두세요. 동기는 강렬한 열망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피곤한 날에도 일어나게 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계속하게 하며 모든 일이 잘못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일이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강렬한 열망은 실패를 배움으로 넘어짐을 한 단계 더 높은 발판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런 열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앉아서 종이와 펜을 들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누군가 돈을 주지 않아도 단지 살아있다는 느낌만으로 평생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 써 내려가십시오. 마음이 달라지는 무언가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과 남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일찍 발견합니다. 반면에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정신이 팔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받아들입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자주 열망을 포기했나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얼마나 자주 꿈을 안전함과 바꿨나요? 시도조차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죽였나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강렬한 열망은 이번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이 반드시 도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 의미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전가들은 바로 이 열망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비즈니스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과학이든 그들 모두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열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도 나는 정말 무엇을 그렇게 원하는가 1000번 실패하더라도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진실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주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의심했나요? 정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 멈추는 사람과 의심을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해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는 것은 어려움이 닥치고 주변에서 아무도 당신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인생이 더 힘들어질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소수만이 대중과 구별됩니다. 그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자동 조종에 맡긴다면 의심과 두려움, 불안만을 받게 될 것이고 포기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설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결국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면에 품은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고 세상은 그 모습을 다시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당신이 의심하면 세상은 냉대하고 주저하면 문은 닫힙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자세로 행동한다면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도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흔한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더 오래 버틸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나지 않은 과제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단순한 능력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보다 재능이 적고 준비가 부족하며 지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이유가 단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자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적이 있나요? 그들과 당신의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도 운도 능력도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업가 중 한 명인 헨리 포드는 보통 시민이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조롱을 받았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부자들의 장난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포드는 자신의 비전을 너무나도 믿었기에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T를 만들었고 시장을 혁신하며 세계 이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산업을 움직였습니다. 또 이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나폴레옹 힐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를 집필하는 동안 수년간 빈곤에 시달리고 위협을 받고 가족을 잃었으며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그가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좇으며 인생을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자기 개발서를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고도 했죠. 그러나 힐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도 바꿨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완전히 준비됐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요.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해도 말이죠. 두려움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의심은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멈춰 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 순간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 연속된 거절을 받을 때, 아무도 당신 곁에 없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거인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진짜 조언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그 믿음을 키우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선언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믿을 이유를 보지 못하더라도 믿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장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떤 제안을 할까요? 어떤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을까요? 그런 확신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승자들은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강력히 내세워 결국 세상이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계속 누군가가 당신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할 건가요? 결국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는 믿음은 당신 스스로 마음속에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다른 누군가가 믿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영향은 아주 미묘해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당신이 듣는 대화들, 받는 의견들, 돈과 성공, 승자와 패자에 관한 누군가의 말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작은 씨앗처럼 스며듭니다. 만약 당신이 주의하지 않으면 그 씨앗들은 깊은 뿌리가 되어 당신의 한계와 믿음, 특히 야망의 기준을 결정짓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사실을 100년이 넘게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성공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평범함이 설 자리가 없는 그룹, 환경, 영향력의 원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은 이것을 마스터마인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장과 야망, 불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이론이 아니라 인간, 행동에 대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0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는 사람의 감정, 행동, 심지어 행복 수준까지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뇌는 그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이 기준이 되면 당신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크게 꿈꾸는 것을 멈추며 작은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큰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기회와 사업,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개선과 재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정체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을 끌어올려 주니까요. 그들은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답답함을 느끼고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있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장 자주 함께하는 5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성취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야심찬 계획을 비웃는 사람들인가요? 함께 꿈꾸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위험만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들인가요? 인정하든 아니든 당신은 그 사람들의 평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강력해서 나폴롱 힐은 만약 당신에게 마스터마인드가 없다면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마음이 강해도 올바른 환경이나 잘못된 환경이 당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토마스 에디슨과 당시 다른 혁신가들과 꼭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임에도 아첨꾼이나 비관론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도전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역사 속 억만장자와 천재들조차도 더 나은, 더 똑똑한, 더 대담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이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도 뛰어난 생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책, 영상, 팟캐스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가상으로라도 그 환경을 누리세요.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는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극적으로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허용한다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연습을 해보세요. 깊이 존경하는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계획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연구해 보세요. 그런 목소리들이 여러분 주변의 평범한 목소리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세요. 나폴레옹 힐은 한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를 쓰는 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보다 더 비전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명확성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가, 작가, 투자자들과 돈을 빌리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듣고 정신을 강화하며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만약 그가 고립되거나 비관론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 책은 절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에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환경이 대신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하나, 만약 자동으로 내버려 둔다면 환경은 당신을 평범함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러분을 끌어올려주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긍정적이고 비전 있는 에너지의 연쇄를 만드세요. 만약 오늘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그것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과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함정은 능력 부족도, 돈 부족도, 기회 부족도 아닙니다. 망설임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 이상적인 조건, 모든 것이 잘 될 절대적인 보장을 기다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들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뒤처지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부호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들 모두에게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빠르게 결정하고 천천히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망설이고 계산하고 의견을 구하며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공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들도 망설이는 사람들만큼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움직이면서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적응하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망설였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답변을 미루었던 제안, 하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강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계속 미루었던 프로젝트. 그런 결정하지 않은 모든 순간은 여러분이 놓친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즉시 눈치채지 못합니다. 삶은 흘러가고 하루가 년이 되고 어느새 여러분은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하지만 여러분이 내리지 않은 결정들에 의해 형성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힐은 젊었을 때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인생의 20년을 성공의 비밀을 연구하고 수백만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책을 쓰는데 바치라는 제안을 받았던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다. 카네기는 힐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라고 했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힐은 몇 년 후에야 그것이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네기는 큰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은 어떤 리더도 될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힐은 망설임 없이 즉시 수락했다. 돈도 없고 보장도 없었으며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였다. 만약 그가 빠르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당신은 이 아이디어들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곧 힘을 가지는 것이다. 확고한 결정을 내리면 뇌가 변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실행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은 신체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킨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고 자신감이 커지며 행동하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가, 운동선수, 리더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중독되는 것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은 행동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 후에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만이 행동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의심의 불편함을 견뎌낼 용기가 있는 사람뿐이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늦게 행동해서 놓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당신 대신 누군가에 의해 실행되었는가? 인생은 신중함보다는 대담함에 보상한다. 만약 당신이 항상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완벽한 순간이란 없다.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다. 위대한 비전가들, 자신의 삶과 수백만의 삶을 바꾼 사람들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행동했다. 대공황 시절, 공포에 굴복하는 대중이 있을 때 극소수의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불을 쌓았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행동한다. 이제 상상해보라. 만약 당신이 망설일 때마다 결정을 내려 앞으로 나아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 아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가장 나쁜 결정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사람은 실수하고 성공하고 배우며 성장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후회만 쌓는다. 지금 당신에게 도전을 제안한다. 앞으로 3일 동안 크든 작든 어떤 선택 앞에 놓이더라도 즉시 결정하라. 행동하는 마음을 훈련시켜라. 만약에라는 질문을 멈춰라. 결정하라.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신은 속도와 자신감을 얻고 삶이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세상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것이다. 아무도 당신보다 위에 있지 않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성공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가장 운 좋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단력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장이 없어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루는 사람과 단지 꿈꾸는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고 느낀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라. 이미 다음 영상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이 이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아지기 위한 또 하나의 걸음이다. 분명히 차이를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